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시장이 정말 허니문 랠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시장까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오늘까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연기금이 장중엔 끌어줬고 오늘장에선 또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또 들어왔더라고요. 자, 이런 시장, 그런데 또 허니문 랠리 초입에 비하면은 외국인의 순매수량은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현 시점에서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긴 호흡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싸다. 예. 긴 호흡이라고 하면 상승 속도는 조금 주춤할까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수급상에서 일단 과열 신호가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느 장이든 그 소위 45도 각도로 우상향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잘 투자 조금이라도 길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게 그 장기 상승세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굴곡들은 분명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왔을 때는 좀 소위 이제 본인들의 그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비중을 그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아까 뭐 제목에도 잘 뽑아주셨지만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보면 드디어 1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폴란드가 우리보다 더 높긴 한데 거기는 워낙 작은 시장이라서 그걸 제외하고 난다면 주요국 시장에서 연초 이후에 지난 한 달도 1등이었지만 한 달 동안 엄청 오르면서 연초 이후에는 이제 31% 상승하면서 1등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 이 수치가 보통 70이 넘으면 과매수,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라고 하는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네. 지금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8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네. 이것이 2021년 우리가 그때 3,000 넘었었던 최고점 그 수준까지 지금 이미 소위 말하는 과열 양상 신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지금 뭔가 어떤 혹시라도 악재가 외부에서 발생을 한다면 단기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주가 강등, 강도 속도는 높아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의 이제 뭐랄까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지금 트럼프발 지금 다시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그 관세 유예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외부에서의 그러한 그 악재들이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전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도 막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러티브는 너무나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도 원전주 급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원전주 매수에 봄직한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인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소위 호재, 소위 기본적으로 테마는 충분히 만들어졌다. 네.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본적으로 다시 원전을 주요한 발전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안에 뒷받침되는 것이 AI 수요 때문에 AI 소위 를 필요해선 발전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소위 전기 먹는 하마로 AI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발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재생을 넘어서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는 작은 원전 회사 자체를 발전소로 아예 사는 그러한 노력들도 이미 작년에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이 이제 바로 나타났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원전주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뭐와 통상 같이 움직이냐면 우라늄, 결국은 원전 돌리려면 우라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가격이 같이 뒷받침돼야만 원전주 주가가 지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원전주 ETF 글로벌 X에 있는 URA라는 이제 그 티커를 갖고 있는 건데 이 네. 안에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미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우리나라의 주요 그런 원전주들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같이 움직였는지 지금 노란색은 완전
완전히 위로 불쭉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라늄 선물가는 멈춰 있네요. 검정색 보시면 얼마 모르고 오히려 멈춰버렸잖아요. 네. 이 격차가 좀 있습니다. 물론 원전주가 먼저 가고 뒤따라서 우라늄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격차가 너무 심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라늄 선물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우상향하는지 여부를 잘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혹시 최근 급등이 너무 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신호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의 이야기로 넘어와 보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을 보면요. 연초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독일 재정 정책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존에 미국으로 쏠려 있던 자금이 뭐 선진국으로 이제 흩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 5,000피를 외치고 있는 국내 증시 이제 새 정부가 또 출범한 가운데 우리 시장 관련해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독일과 같은 흐름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이미 우리는 독일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주가는 넘어섰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였는데요.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는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유일했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서 뒤에서 꼴찌 3등을 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지수를 보면은 홍콩 항생지수, 스페인, 독일, 근데 이탈리아 이런 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페인 같이 경제 성장률이 3년째 아주 좋은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 또 반면에 지금 홍콩 항생이나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은 당장 좋지는 않지만 재정 부양책을 통해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런 나라들의 주가가 최상단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거기에 드디어 합류를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주가의 지금 선호 흐름에 올라탔다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자금 흐름 유입이 충분히 기대돼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재정 부양책도 지금 기대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엄청 쌌던 장기간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시장을 지금 1등으로 끌어올려놓은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남북 경협주까지 올랐단 말이죠. 아난티까지 막 주가가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아난티의 주가 급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북 경협주를 비롯해서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한 테마들의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 맞죠? 네, 긴 호흡에서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 민주당 정부 이미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흐름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신정부 바뀐 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맞아요. 예. 8일 됐어요, 이제. 예, 근데 벌써 남북 경협주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조금은 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드디어 미국, 일본, 중국, 이제 오늘 베트남 이쪽하고 이제 지금 이 대통령께서 이제 통화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과 지난 3년간 혈맹이 됐던 러시아하고의 관계 복원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것을 손쉽게 복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마도 이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은 북한의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그 남북 경협주가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너무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지금 신정부의 그러한 외교 확대 속도, 복원 속도에 맞춰서 투자도 좀 더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미국 증시로 빠지신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는 좀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여부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고객 예탁금은 많이 늘었어요. 62조 한 3천억 원, 그리고 신용잔고를 보니 17조까지 늘었는데 우리 3,000피 그때 기록했을 때 보면 신용잔고가 한 25조 원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실 거라고 보세요, 서학개미 분들? 긴 호흡으로 보면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예, 왜 그러냐면 긴 호흡으로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또 미국의 전설적인 뭐 70대 대신 그러한 노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달러 약세가 10%나 될 거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미국 주식 들고 있으시면 10%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외 주식, 특히 신흥국 주식은 훨씬 더 주가가 좋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9일, 30일간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워낙 강세의 배팅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 외국 주식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 투자자들조차도 한국의 채권을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가지고 배팅을 할 때는 신흥국의 채권, 국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형상이 지금 남미나 아시아권, 우리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큰 자금의 이제 보통 머니 무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금의 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대표님의 말씀 중에서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상승 속도는 좀 더뎌질 수 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이 좀 계속 귀에 꽂히거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지금 지수 종목이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 9조 원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도 조금은 제한이 생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워낙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와서 뭐 충분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충분히 늘 방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TSMC의 차세대 개발에 우리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만과 관련된 뉴스 또 미국에서의 마이크론 우리 경쟁자인 마이크론에서 나오는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여쭤보지도 않아서 죄송해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또 여전히 뉴스플로우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